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가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두 번째 심의에서 통과했습니다. 2달 뒤면 공원 부지에서 풀려 대안이 없다는 제주시의 설득이 통한 건지 한 달 전 첫 심의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누그러진 분위기였는데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심사를 보류시킨 지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하수 처리 대책은 뚜렷한 대책이 없자 나중에 협의를 잘하라고 주문했고, 늘 우리가 지금 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상하수도본부와 우리 제주시 또 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잘 통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특사업 심의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부지도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노력하라고 공고했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노력한다는 부대 조건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가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이 무산된다고 하자 도의원이 잘 돼야 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일단은 민간특례 사업은 일몰전에 휴직 인가가 좀 어렵다고 좀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본의원도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민간의 부분을 최초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잘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원안 동의로 가결했습니다. 하수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부지는 원만히 해결하며 갈등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라는 원론적인 부대 의견이 붙었습니다.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은 조은배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단체는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는 동의안을 부결시키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민간특례 개발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합리한 배보상 지급을 막기 위해 상속 순위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 위자료 지급 규정을 만들었지만 액수와 세부 지급 기준은 만들지 않고 추가 입법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이에 따른 보완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 자리에서는 상속인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로 대두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정된 희생자 14,000여 명이 대부분 4.3 때 숨져 당시 법률인 옛 민법을 적용하면 직계 가족이 아닌 친척이 상속받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속 순위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큰아버지거든요. 큰아버지가 상속을 받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큰아버지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사촌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는 엉뚱한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특별법에 배우자와 직계 비속, 형제 자매와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순으로 지급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다만 가족 수에 관계없이 희생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사촌 이내 유족이 없는 희생자 3,500여 명에 대해서는 묘지를 관리하는 친척도 상속받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말해서 분묘를 관리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런 분들에게 위조고를 결정한다면 5촌 이내의 반계 혈족으로 이것을 확대시켜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자료 규모에 대해서는 대형 재난사고 가중 금액 1인당 4억 원에 국민 공감과 국가재정 등을 고려해 절반을 감액한 2억 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대형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4억 원입니다. 1인당.
희생자 1인당 4억 원을 줘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 씀씀이 생활 수준에 맞춰서 적합한 것이 아닌가. 빨갱이로 살아온 그 명예,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 민주화운동 또는 5.18 또는 부마항쟁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거기서 나온 어떤 평균치를 계산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토론회에는 연구 용역 책임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까지 연구 용역을 거쳐 위자료의 성격과 산정 기준, 지급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경로당 출입과 요양시설 대면 면회 등을 허용하는 등 백신 접종 1차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나섰는데요. 제주는 읍면 지역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고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시행하지 않는 곳들도 상당수였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발열 체크를 한 뒤 경로당에 들어섭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로 경로당을 찾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반갑기만 합니다. 정부가 2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의 경로당 출입을 허용하면서 제주시 동지역 경로당들은 대부분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의 경우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읍면 경로당 대부분은 오는 13일 이후에야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경로당들도 세부 지침 등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체험 프로그램 등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요 시간이라든지 율동체조라든지 노래 부르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재미가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답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요양시설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가 입소자나 보호자 중 어느 한쪽만이라도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후부터는 대면 면회를 허용했지만 제주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요양시설들이 제주 지역 확산세가 안심하게 이르다며 입소자와 보호자 양쪽 다 2차 접종이 마무리된 경우만 대면 면회를 허용하겠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요양시설에는 접촉 면회가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들이 잇따랐지만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주도 상황은 이제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된 시점이고 또 이게 주변에 이렇게 그 확진자들이 또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도는 각 시설마다 여건이 달라 통일된 지침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각 시설이 유연하게 대처할 일이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센티브 지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세부 지침 마련에 소홀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는데요. 격상 조치 첫날 거리의 인파는 크게 줄었지만 일부에서는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는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여전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제주 시내 한 거리.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는 밤 11시에 맞춰 단속반이 불이 켜진 한 업소에 들이닥칩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매장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손님 한 명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딱 넘었는데. 인근의 또 다른 술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단속반이 영업장 안에 들어가 보니 술에 취한 손님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계산 다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갈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지난 2월 1.5단계 완화 조치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거리 두기가 격상된 첫날 업소 4곳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한 곳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3곳은 행정지도 조치됐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시내 중심가는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고 대부분 업소들은 손님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포장과 배달 영업은 새벽 5시까지 허용됐지만 업주들은 이용자가 없다며 한탄합니다. 전부 다 이제 뭐 죽을 맛이죠. 아예 없어요 지금. 아예 손님도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고 배달도 좀 많은 곳도 아니고. 지역 감염이 급속히 확산된 5월
제주 지역 확진자는 328명. 제주에서 올 들어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으로 3차 대유행이던 지난해 12월 340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 결혼 피로연 등을 통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가 70%에 이른 점에 주목해 감염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래도 사적인 모임을 좀 줄이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2주간은 이제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틈을 타고 확산된 코로나19. 다음 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더 이상의 지역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15건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추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15건의 유형은 영국발 변이가 14건, 남아공발 변이 1건으로 영국발 변이 14건은 모두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확진자에게서 검출됐고 남아공발 변이는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5일 대학 운동부발 20명의 영국발 변이가 확인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영국발 43건과 인도발 1건, 남아공발 변이 1건 등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45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다시피 했던 대규모 축제나 행사가 올 하반기부터는 기지개를 켤 모양입니다. 백신 접종 추이를 따져본 청주시가 올가을 공예 비엔날레를 정상 개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1년 넘게 끊겼던 축제나 이벤트에 청주시가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장 오는 9월 예정된 공예 비엔날레부터 정상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개최 당시 국내외 35만 명이 다녀간 대형 국제 행사지만 백신 접종 추이를 볼 때 하반기면 안정화에 접어들 거란 관측 때문입니다. 물론 긴급한 사태 악화를 대비해 비대면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고 사전 예약제로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등 코로나 이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11월이 집단 면역의 희망을 갖고 있는데 더 땡겨지고 이 비엔날레 때는 좀 희망이 보이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일에서 앞으로 100일 뒤에 잔치를. 올해 비엔날레의 전시 규모는 23개국 99명 작가의 작품 380여 점. 특히 올해는 대중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난해한 예술로서의 공예뿐만 아니라 일상 도구로서의 공예품으로 대중이 탐낼 만한 작품들이 한 축을 이룹니다. 또 감상을 넘어 직접 공예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했습니다. 조각적이고 회화적인 전문가 중심의 비엔날레였다면 지금 올해 제가 준비하고 있는 비엔날레는 일반인들이 보시면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게 공예지. 올해 12번째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40일 동안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볕에 의해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오늘 제주 남부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요. 외출하신다면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비구름이 몰려오겠는데요. 오늘 밤 9시경이면 제주 남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비구름대가 발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제주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시간대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밤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제주 산지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80mm 정도로 많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북서부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구름이 껴서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3도, 서부와 남부 지역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북부 지역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와 동부 지역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오후까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밤부터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그 밖에 해상에서는 내일 새벽부터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후에 금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주말에는 다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가 포착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제2공항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홍명환 의원의 질의에 성산읍 지역 11곳 28필지에 대해 투기 목적의 불법 훼손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정부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야외 노마스크 허용과 관련해 의원들은 제주에 노마스크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 여성국장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원동기 이상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을 물리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13살 미만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제주 시내 호텔과 미용실 등 6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직원 139명에게 임금 4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9건을 위반한 혐의로 사업주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A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노력 없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에 의존해왔고 직원들에게는 임금 체불 신고를 취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귀포 시내 자택에서 지적장애 미성년 자녀를 6차례 추행하고 다른 자녀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달 말에 개최되는 제주 포럼에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합니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리는 제16회 제주 포럼에는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과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또 고르바초프 구소련 서기장과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화상으로 동시 세션에 참여합니다. 이번 제주 포럼은 개회식과 60여 개의 전체 세션과 동시 세션 등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